서울보다 좋은 경기도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역이다 그러면은 킨텍스역 주변에 보면은 지금 당장 GTS에서 노려봐야 될 부분들은, 최영준께서 집 사시려면 GTX 근처를 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GTX A 노선이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C 노선, 그 다음 B 노선 이렇게 순서로 느린데, A 노선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뭐 발견이 돼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면은 사업은 진행은 될 것 같고, 다만 GTX 노선에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2024년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GTX를 접근할 때 중요한 건요, 준공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착공을 했다, 그리고 가시화됐다라는 행정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별로 가격들은 계속 움직여요. 지금 당장 GTS에서 노려봐야 될 부분들은, GTX A 노선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 좀 노려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성역이다 그러면은, 구성역이 비싸다 그러면은 보정역으로 가거나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집을 찾아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정 같은 경우도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초중고에 대한 학군들이 나쁘지 않고 카페거리도 있고 주거에 대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GTX의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간접적인 틈새를 노려봐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GTX A는 킨텍스역 주변에 보면은 문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냥 일반 주택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은 GTX A 노선이 착공 준공되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착공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한두 코스의 간접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청의 주변이라든지 뭐 이제 경기도권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뭐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GTX B 노선에 대해서 나 이거 준공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기가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보다는 내가 갈아탈 여지가 있으면은 행정 절차에 맞게 조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추가 노선이 지정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이슈가 많이 됐던 안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왕에도 있고, 뭐 인덕원도 있고,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신청을 하고 노력한 데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한 3군데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GTX C 노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디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9월 이후가 돼봐야지 가시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고 GTX C 노선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GTX D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확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6월 이후에 국가철도망 계획들 6월 이후에 가시화가 되면은 그때 나올 것 같아요. 다만 D 노선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한 두 꼭지는 하남과 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들의 가격들은 6월 이후에 조금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GTX 근처 노려보는 것은 맞습니다. GTX뿐만 아니라 집을 이제 진보하거나 그 다음에 호재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경기도권은 신안산선, GTX 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분당선, 그 다음에 월판선, 그 다음에 월판선의 지선이고 가시화될 수 있는 인동선, 그 다음에 별내선, 뭐 요 정도까지는 되게 그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좋긴 한데, 신분당선 보면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용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용인의 성복역 보세요. 신분당선이 연결됐는데 가격들이 많이 약진했죠. 신축이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신축들이 가격 30평대가 되게 많이 비싸죠.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원천 저수지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신분당선이 결합이 돼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신안산성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최근에 많이 오른 데가 있죠. 안산 같은 경우, 안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시흥도 괜찮고
괜찮은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단순하게 GTX만 노리는 게 아니라 GTX는 비싸서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뭐 분당선 전체적으로 다 한번 내 재정에 맞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들어가실 때 중요한 거는 좀 필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한 2억이 있어요. 그러면 2억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여기만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이 필터링을 해서 이 돈으로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정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진보하는 부동산 예비역세권이나 수요가 있는데 꼭 들어가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하락장 때 그리고 조정장 때 그리고 양극화가 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딥스가 좀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요. 그리고 땅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구축이라도 제가 늘 접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입지가 좋으면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로 있는 강남이랑 뭐 영종도의 대단지랑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남이 이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봉은사역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런 아파트 있죠. 그냥 한 개가 뚱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불과 지금 한 10개월 전에 15억. 지금은 만약에 20평대가 가격을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요게 이제 뭐 한 18억 정도 한다고 쳐요. 나홀로가. 그런데 보시면은 뭐 영종도까지 갔다고 쳐요. 영종도에 갔는데 이 영종도는 도시계획적으로 잘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쟤보다 비싼 아파트는 없어요. 초대형 평수도 대형 평수도 쟤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없어요. 이거는 땅의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축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구축이라도 입지 가치가 괜찮으면요 서울보다 좋은 경기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땅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뭐 물건 가치만 이렇게 점검을 한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일단은 땅의 가치, 민낯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요자가 많은 물건에 주목을 해야 돼요. 또 강남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런 강남은 만약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기 오피스텔이 꽤 있죠. 이 지금 회색이 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뭐 24평도 2억 4천, 뭐 16평도 2억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옆에 가면은 가격들이 막 20억대, 뭐 8억대 이거 그냥 11평짜리도 8억대 이렇게 가잖아요. 물건들이 수요자가 많은 거는 이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주택이에요. 극단적으로 이런 지금 뭐 오피스텔의 선릉에 있는 지금 저희 회사 근처인데 이 선릉에 있는 오피스텔이 뭐 1.5, 2억 한다고 하는데 이런 토평동 이런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도 호재가 있죠. 별내선이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고 2년 뒤에 이제 준공을 하니까 이런 데도 사실은 오피스텔 선릉의 오피스텔보다 다 비싸요. 다 비싸요. 웬만한 주택들은.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 오피스텔이 수익형인 것도 있지만요. 매수세가 많이 붙는 건요. 일반적인 주택이 훨씬 많이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다고 많이 들어가는데 싸다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수세가 많이 붙는 물건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강남이라고 좋다? 아니에요. 무조건 용산이라고 좋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수세가 많은 물건들도 주목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행정구역이 같더라도 진보하는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보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용인 같은 경우는 되게 넓어요. 용인은 이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고 구성역이 들어오잖아요. 요런 데 호재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보세요. 49평은 11억이고 30평도 9억인데 똑같은 동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동백지구를 한번 볼까요? 동백지구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 여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살긴 되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가격들이 움직였지만 이 40평대를 보면 6억대예요. 6억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뭐
강남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용인이 좋다. 성남이 좋다. 이 지역의 브랜드는 갖고 가는 건 맞는데 거기에서 경기도라면 이런 변화가 되는 진보하는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동백역 주변에 있는 동백지구는요, 사실 진보할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냥 기존의 라인을 이용하는 거고, 동백역은 에버랜드 라인을 이용하는데 이거 되게 불편해요. 량도 되게 작고. 그래서 여기에 가격 격차들이 구성량하고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